15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안중출장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안중출장소 소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장 이정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서부지역 취약계층은 7,081세대,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36개소, 경로당은 222개소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 소득자 사망, 실직 등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113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 양곡비 등 219개소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58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조 공정한 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읍면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436가구 661명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1,885가구에 대한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중지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세번맞이 일제 대청소와 행복홀씨 등 시민, 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클린 기동대 3개 반, 가급면 무단투기 5개 반 단속반과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26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대시민 홍보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및 청결 유지를 위해 노면 청소 차량 4대와 살수차 1대를 상시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및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우회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와 소음 관련 민원 저감을 위해 대규모 신규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 지역 및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민원 사업장 6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소 무인악취 자동 포집기를 활용하여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 제고를 위해 신규 업소에 대한 찾아가는 식품 위생 교육과 위생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운영 관리 및 홍보 및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평택시 맛집 선정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올바른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조 깨끗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식생활 문화에 발맞춰 배달앱과 배달 전문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와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별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고열량,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출장 소속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출장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준비되시면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그 12쪽에 보니까 그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이 156군데라고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토양 오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토양 환경을 갖다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그 생활 관련해서 오염됐을 때 관리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토양 오염 물질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별도로 그 화학 물질이라든가 기름 이런 물질에 대해서 주유소 같은데 그런 데로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그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 매립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별도로 그 토양 오염 검사를 해서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행정처분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별히 화학 물질이나 기름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뭐 어떤 그 고발 조치나 뭐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생활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그 생활 그 쓰레기 예를 들어서 그
불법으로 이제 농지에 이제 매립을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이제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는 토양을 갖다 이제 불법 이제 오염된 토양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지에다가 그 불법 이런 오염된 걸 갖다가 버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갖고 그 시료를 채취해갖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종종 20년대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나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1년에 이제 두세 건씩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그 배출하는 그런 업체, 사업체에서는 원래는 그 남는 이런 토사를 갖다가 버릴 때는 그 미리 이제 토양 오염 검사를 갖다 하고 합격한 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는데 네. 이제 가끔 어떤 때는 그런 토양 오염 검사한 결과를 갖다가 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버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갖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초과됐을 때는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고요. 2023년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갖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토양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토양 검증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럼 농지 같은데 버려도 상관없나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농지 같은 불법으로 경우는 농지에다가 내 농지가 아닌 검사 곳에다가 결과가 버리게 되면 이제 초과가 안 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초과가 됐을 때가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성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운반자하고 이제 사업자, 배출자하고 그다음에 농지 소유자하고 생각하는 바가 약간씩 이제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우량 토양을 갖다가 이제 성투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이제 있다고 생각해갖고 저희한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현장 나가갖고 초과가 됐을 때는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초과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느 주민이 제보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은 모르겠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실사로 이렇게 쭉 보지 않는 이상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 다니면서 저희가 적발을 못할 경우에는 지나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눈여겨서 이제 출장에 나가실 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돌아볼 수는 없지만 또 신고한 것만 제보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장을 나가시게 되고 정기적으로 좀 정하셔서 나가셔서 이런 것도 발견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폐기물하고 별도로 항물질하고 156건 중에서 따로따로 몇 건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제 토양 오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몇 건인가요? 예. 일단은 생활 분야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별도로 특정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업체 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수가 한 156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유소가 53개소가 되고 산업시설이 네, 그럼 99개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네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우리 송탄 출장소에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으나 향후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년도에 그 계획이 잡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5개소. 예, 5개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작성할 때는 25개소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2개소가 이제 추가가 돼서 현재는 27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안마 의자는 다 27개소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또 이제 늘어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후에 그렇게 되면 그 송탄 출장소 관내에 있는 11개 읍면동에서도 지금 그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를 지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좀 이제 그 금액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논의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그 안마 의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도 같이 좀 한번 보시고 또 금액도 같이 일괄적으로 이제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마다 이 건강 상태나 아니면 뼈가 굉장히 약해져서 좀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이걸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고 날 위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앞으로는 뭐 단가도 그렇고 또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검증을 해보셔서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 222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신규로 했으면 27개가 이제 처음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도 또 이제 그 노인정에서 원하시면 또 계속 앞으로 이제 향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는 안마의자가 보급이 안 된 곳이 이제 몇 군데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경로당에서 안마의자 설치를 원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임차료를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 기존에 있고 지금 27대를 하고 그럼 나머지 없는 곳이 몇 곳이에요? 현재는 지금 이제 5개소, 6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제 또 신규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5-6개도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어르신분들한테 필요한지도 좀 욕구도 좀 파악해 보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 같이 미리 좀 어르신분들이 시범적으로 좀 해보시고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차후에 해주셔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하고 또 노인정에 가셨을 때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우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공사 우리 출장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관내 기업의 의존이 발주를 많이 하시는 게 맞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은 그 관에서 쓰는 물품도 우리 사회적 기업을 좀 많이 이용하는 비율이 좀 높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번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 의무화 대상업소죠. 그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그뭐 나중에 찾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처리 계획서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의무 대상자. 그럼 이분들이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음식물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보면은 저희가 사업장 배출자 신고 보면은 519건 같아. 2023년도에 19건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 535건으로 16건이 늘어났고요. 대부분 위반 행위가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나요? 예. 위반 행위가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음식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배출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물이면 식당을 얘기를 하거든요. 식당 큰 업체를 갖다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신고를 갖다가 안 해갖고 이렇게 문제되는 것보다는 음식물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양을 많이 배출하는 데는 신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했을 때. 근데 그게 의무화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일반 음식점이나 뭐 집합급식소 같은 경우는 일일 최대 이용량에 따라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 의무화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급식소라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허가 조건에 그게 반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요. 별도로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일반 음식점이 있으면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배출을 그냥 일반 생활 폐기물 마냥 배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하루에 뭐 100kg 이상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해갖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음식물 통을 갖다가 비치를 해줍니다. 그럼 비치를 해주면은 저희가 그 별도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그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을 통해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좀 강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튼 이 감량 의무 사업장에 지정받은 곳이 좀 제때제때 잘 처리될 수 있고 근데 이거 처리 업체에다 어차피 보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별도로 음식물 통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별도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는 저희 뭐 관내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린월드라든가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 위에 뭐 그 아산 쪽에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음식물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을 수거해 갖고 처리 업체에서 퇴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료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료화를 갖다가 1차적으로 하고 사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서탄에 있는 옥전미로 같은 게 퇴비화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사료화도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사료화가 실패됐을 때는 그걸 갖다 그 퇴비 업체로 갖다가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퇴비화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숙성을 잘 시켜야 되는데 발효 숙성을 갖다가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숙성시키는데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못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는 걸 갖다가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농경지에다가 뿌리는데 여름철에 뿌렸을 때는 워낙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통 겨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옥전 비료는 뭐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 유그린 비료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다 왔어요. 우리 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하겠다고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계약을 맺거나 사업 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그 처리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주변에 또 보관을 잘못하는 냄새가 상당히 또 거기서 많이 발생이 돼요. 제때제때 잘 치울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인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악취 시료 채취 검사를 해서 13회를 이제 악취 채취를 검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3건이 있는데 그 행정처분이라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뭐 영업정지라든지 기타 외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이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다 영업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갖다가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얕게는 과태료를 갖다 이렇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다 뭐 과태료 정도로 우리가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까?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주로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한 경우에는 그 영업 정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거 났을 때에는 비산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해서 시정을 갖다가 기간을 주고 나서 시정을 안 했을 때는 고발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인 자동 포집지는 지금 4개소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무인 악취를 대부분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는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양계장, 그다음에 돼지 농가고 나머지 농가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악취 포집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근데 아니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 민원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없어요? 더 좀 우리 좀 이 냄새가 악취가 나는데 시 쪽으로 가보면 뭐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 없어서 우리 지역에 좀 이 포집지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악취라는 게 그 시간, 그다음에 그 바람의 방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신청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 설치하려고 해도 그 솔직히 그 축산농가에서 사실은 그렇죠. 꺼려하죠. 꺼려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치를 하려면은 왜냐하면 전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출에서는 한 4개소 이렇게 포집지 설치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이 되면은 다른 장소로 갖다 또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산먼지 발생하고 우리 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 겹치죠.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곳에 우리가 소음도 같이 좀 사업장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비산먼지하고 소음은 사실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거의 비산먼지라는 거는 뭐냐면 뭐 중장비가 동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뭐 행정처분도 종합조사 25건 정도가 있는데 이제 행정처분의 뭐 결과로 인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보다도 사전 지도라든지 가서 직접 뭐 개몽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우리 경로당 매년 물품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에 대한 우리 현대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다음 연도에 대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경로당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 노후화가 돼갖고 긴급 상황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 계절의 변에 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좀 충분히 잘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당초 계획
밖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서 뭐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100%다 이제 집행을 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출에다가도 건의를 드렸는데 안출도 또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좀 높이든가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분명히 많이 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겨울철이었는데 여름철에 정말 경로당에서 쉼터 역할을 하는데 그 쉼터 역할을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리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관여 좀 해주시고 좀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매년 이제 하다 보면 하반기 되면 그 부족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도 실제로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하고 또 협의해서 그쪽에 있는 예산도 좀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들 매년 발굴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이제 읍면에서 이제 매주 1회 정도 이제 발굴을 위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뭐 맞춤형 급여라든지 이런 거 신청하는 분들 중에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저기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자원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 잘 하셔서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방 차원에 잘 좀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사각지대거든요. 그 사각지대에서 우리 관에서 또 우리 안출해서 적극적으로 좀 잘 지켜봐주고 이에 따른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드리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복지하고 환경 쪽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저께 현장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청북에. 과장님 그때 바쁘셨나 못 뵀는데요. 그 어디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청하고 관련이 예, 예. 된 부분인데 소장님 다녀오셨었어요? 그 현장에 갔다 오셨겠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그게 적재된 그 화학 유해 물질이 엄청나요. 산더미처럼 돼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더위에 그 화재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그 야기가 되고 그 공공수요 그 수로 쪽에 뭐 기름띠가 뜬다고 뭐 그리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일단은 안전에 노출이 너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 코르디스 그쪽 그 회사에서도 뭐 무책임하게 지금 격리에 넘어갈 지경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한강유 환경청에 관리 감독권이 있다 이렇게 들었고 우리 시에서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결국은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 책임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환경지도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소장님 그거 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좀 문제를 야기되는 거를 좀 멈추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님들 전체 다 해서 전문위원님, 직원분들 다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참 걱정이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은 코르디우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어가지고 청북 토진 내 토진 1위에 위치한데
이제 무허가로 지금 현재 돼 예, 있습니다. 이제 무허가죠. 예, 무허가고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 이제 한강 환경청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이제 따른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이제 출장소 차원에서는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지도과하고 환경유역 환경청한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게 이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정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그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해서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이제 안중출상소 차원에서는 그 먼저 이제 이장님과 그다음에 그 청부급 그다음에 그 청북에 있는 119 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찰을 돌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 사전에 그 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혹시 그 무슨 뭐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갖고 우리가 그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갖고 교훈을 갖다가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관리청 그런 이제 사건 사고로 봤을 때는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했으면은 그 초기에 이제 차단을 해서 이제 뭐 관리청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 갖고 만약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갖고 그 1차, 2차, 3차 이런 방어선을 갖다가 미리 그 이장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신속하게 그 전달 체제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 안중출장소 차원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안중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동향을 갖다가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이장님이나 이제 읍장님이나 저희나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환경청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하게 그 정보 전달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업체가 지금 사실은 부도가 났습니다. 무허가 업체고 부도가 났고 저희가 요청해 갖고 그 환경유역 환경청에서는 그 쌓여 있는 폐기물을 갖다가 그 처리 명령을 갖다가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경매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9월 달이면은 경매가 이제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경매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 보면은 과연 이 땅을 갖다가 누가 경매를 받겠느냐, 경매 받는 사람이 지정 폐기물을 갖다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지정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개인 걸 갖다가 우리가 과연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환경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꾸 이제 의문점이 이제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부도가 난 업체고 지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안중출장소 지금 해야 될 사항은 그 이장님 이제 토진유리 이장님이 이제 김지석 이장님인데 이제 그분하고 그다음에 청부국 그다음에 이제 그 일대를 갖다가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그 9월달에 경매가 되면은 혹시 낙찰자가 생기면은 바로 그 낙찰자한테 연락을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 현재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안중출장소에서는 동향 보고를 일단 잘하고 순찰을 갖다 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게 발생이 된 지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쌓여간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고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대책을 일단 잘 세우시고요. 잘 경매가 낙찰이 돼서 잘 치워진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대로 몇 년 또 방치가 된다면 정말 큰일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유념하셔서 잘 좀 그러니까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한강청에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관이 거기 있다면 거기에 좀 어떻게든 매달려서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이창현 복지과장님 또 윤민원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까? 이번 달. 아이고 그냥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갔네요. 많이 그냥 그 전문 분야에서 정말 애쓰셨고 많은 민원들을 윤민원 아니고요. 그 민원이 아니고 이 민원을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민원을 정말 잘 해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쪽 환경 분야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복지 분야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길에 늘 희망과 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기를 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끝낼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6회 평택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사내를 선언합니다.